코스닥 쪽에서 조금씩 낙폭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장 키워드로 분석해 드릴게요.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다소 좀 움츠러들어 있는 아침입니다. 어떻게 느끼시나요? 네, 시장 조금 변동성이 있는 편이죠. 초반 이후에 차익 실현 매물들 빠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미국 시장 반도체 섹터 좀 약했던 상황 때문에 오늘 반도체 지수와 관련되어 있는 주요 종목군들이 좀 하락하면서 지수 하락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제공 관련 이슈가 강한 모멘텀을 가지고 움직임이 지난주 후반부터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도 전력기기, 변압기, 그다음에 오늘 건설기계 쪽도 상당히 좀 강한 편입니다. 현대건설기계라든지 두센바켓 같은 건설기계 쪽들이 좀 상당히 강한 편이고요. 전력기기 쪽들도 반등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오늘 LS 일렉트릭, 현대일렉트릭, 재룡전기 대부분 강세 보여주고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지금 보신다면 중국 관련 소비주들 계속 기사 나오고 있죠. 유커들 많이 돌아온다. 코로나 이전에 절반 정도 노선 회복했다. 이런 기사들 나오면서 관련되는 종목들 강세입니다. 오늘 면세점 섹터 쪽들 강한 흐름입니다. 역시 좀 호텔신라 쪽에 좀 강세가 이어지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일단은 그 외에 롯데 관광이라든지 카지노 이런 쪽들도 소폭씩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의류 쪽들 흐름 좋습니다. FNF 흐름 괜찮고요. 화장품 섹터 좋은 모습입니다. 오늘 클리오, 코스맥스 등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메카도 반등 이어가고 있습니다. 로봇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그다음에 두산 같은 경우 이번에 두산 로보틱스 공모 있기 때문에 좀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소폭 강세 흐름이 로봇 섹터 전반에 좀 나타나고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게임도 지금 대체로 좀 약세 속에서 일단 네오위즈 약세가 좀 더 눈에 두드러진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유상증자 성공 기대감에 SK 이노베이션을 좀 강하게 반등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늘 방산 관련주들도 대체로 좀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2차전지 섹터주들은 에코프로 좀 약세 보여주고 있고, 금요일날 강하게 올랐던 나노신소재 등은 조금 매물 맞고 있습니다. 코스모 신소재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그 외 대부분이 조금 2차전지 좀 약세 흐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거래소 쪽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 외에도 코스닥과 함께 본다면 애플 관련주들 강세입니다. BH라든지 오늘 LG 이노텍, 자화전자 등 해서 애플 관련 휴대폰 부품주들 일부 좀 강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반도체는 전반적으로 좀 조정세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하겠습니다. 좋은 쪽, 안 좋은 쪽 함께 좀 다뤄보죠. 제약바이오 강한데 반도체주들은 약세 흐름을 띠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가운데서는 근래 알테오젠이 정말 눈에 띄는 활약을 펼치고 있는데요. 거래도 많이 동반이 되고요. 오늘까지 8거래일 연속해서 상승하면서 50주 신고가를 씁니다. 그 밖에도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는 개별 뉴스들이 하나씩 좀 영향을 미치고 있죠. 판매신도 호재 나오면서 오늘장 두 자릿수대 상승하고 있고요. 반면에 반도체 전반으로 TSMC발 악재에서 힘을 전혀 쓰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두 가지 종목군들 각각 어떤 의견 가지고 계세요? 네, 코스닥에서 지수의 영향력이 둘 다 큰 섹터인데요. 하나는 좀 반등하고 하나는 좀 약세입니다. 사실 TSMC가 이제 장비 반입을 뒤로 미뤘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미국 시장 많이 하락했는데요. 또 TSMC에서는 아니라고 또 말을 하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장비 위에 모든 것들이 최근에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간이다라는 점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지금 반도체 대장주 유진테크 나서고 있기 때문에 유진테크 낙폭 빠르게 축소시키고 있다라는 점 염두에서 보실 수가 있겠고요. 혹시라도 이제 유진테크가 플러스로 반전됐을 때 다른 장비주들과 반도체 관련주들도 흐름 같이 챙겨보시면 좋겠는데요. 후공정이라든지 최근에 바닥에서 올라오기 시작한 장비주들 흐름은 좀 일단 계속 지켜보는 게 맞겠다. 조정도 어떤 면에서 본다면 기회일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강세 이 부분도 계속 강조드린 부분입니다. 10월 20일 학회 있고 또 내년 연초 계속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섹터주들 경기에 둔감하면서 실적에 영향 없고, 그다음에 금리 때문에 피해 볼 대로 다 받고, 연말에 대주주 양도세 이슈 주가도 오른 게 없기 때문에 거의 없기 때문에 선택이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임상 결과도 코로나 동안 3년 동안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올해 내년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 염두에 두신다라면 임상 결과치에서 올해 기대가 되는 메인 파이프라인 많은 종목들 보셔야 되겠는데요. 지난번에도 레고캠 바이오 말씀드렸었고,
그 외에도 뭐 지금 대장은 뭐 알테오젠이죠. 알테오젠 강하게 가고 있고요. 최근에 ABL 바이오도 좀 반등하고 있는 모습. 결국은 바이오는 좀 기관이 선호하는 종목들 딱 뻔한 것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것들 위주로만 계속 좀 보시는 전략이 좋겠습니다. 뭐 오스코텍 같은 경우 또 삼천당제약 같은 경우 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또 다시 좀 한번 가격 메리트를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좀 GCCL도 좀 바닥에서 좀 반등하는 모습. 대형단에서는 보신다라면 뭐 좀 조정받고 있지만 가격적인 면에서는 뭐 ST팜도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고요. 한미약품은 계속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비만 당뇨 쪽에서 대장이라고 보시면 좋겠죠. 유한양행도 마찬가지. 뭐 오늘 좀 조정받고 있으면 대원제약이라든지 라파스 등도 관심 있게 좀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만 당뇨하고요. 임상 신약 쪽들 흐름 계속 유의하게 좀 보시면 좋겠고요. 최근에 좀 조정을 받았던 의료기기 쪽들 루닉시라든지 큐리옥스 바이오시스템 같은 경우도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꾸준히 좀 관심 갖고 주도 종목들 흐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중국의 재료가 있습니다. 일단 중국의 연휴, 황금 연휴 맞이해서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중국인 관광객 뚜렷하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소식에 영향받는 중국 소비주들 그쪽, 그리고 또 중국에서 애플 15 아이폰 판매 사전 예약이 또 흥행을 이뤘다라는 내용으로 관련된 종목군들이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종목군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뭐 중국 소비주로 다 연결될 것 같습니다. 사실 최근에 소비가 좀 좋지 못한 상황이죠. 중국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소비 안 좋은 것들이 좀 바닥이다라는 논점인 것 같고, 특히 지금 중국 유커들이 이제 국내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중국 관련 내수 소비주들의 흐름이 좀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뭐 오늘 보신다면 화장품 섹터주들 확실히 좀 클리오 강세 보여주고 있죠. 최근에 이제 CJ가 이제 올리브영을 등에 업고 강세를 보인 것처럼 오늘 좀 클리오도 오래 쉬었었기 때문에 최근에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고, 코스메스도 다시 좀 반등에 나선 모습이고요. 그 외에 뭐 화장품 섹터주들도 대형주 빼놓고는 좀 긍정적인 흐름이 조금 반등으로 이어지고 있고, 의류 관련주들도 계속 말씀드렸죠. FNF도 매출 좀 증가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에 좀 반등 나오고 있다라는 점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애플도 마찬가지죠. 중국 공무원 못 쓰게 했다고 하지만 사실 애플폰 같은 경우 중국의 뭐 개인 소비자들, 특히 젊은 층들한테는 인기가 여전합니다. 지금 오픈하자마자 바로 다 매진이 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프로맥스 같은 경우가 특히 그러합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오늘 관련주들, 특히 이제 LG노텍도 리포트 나오고 좀 반등이 나오고, BH라든지 자화전자 같은 경우도 좀 반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결국은 중국의 소비가 살아나야 국내 업체들에 대한 실적들도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중국 소비가 확실히 좀 개선되는지 여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최근에 나오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은 좀 소비가 약간 위축 둔화되고 있다라는 걸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돌파하고 관련주들이 실적을 계속 우상향시킬 수 있는지 여부는 좀 봐야 되겠는데요. 최근에 좀 반등은 솔직히 좀 기대감에 너무 이제 급격하게 오른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선별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봐야 될 마지막 키워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종목군들 강한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또 사우디아라비아 이슈가 나올 때 접점이 있는 그런 비슷한 성격의 종목군들이 많아가지고요. 연속성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 들어서 이와 관련된 일정들, 정부 당국자들의 일정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세 연속성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어차피 재건 이슈는 이제 뭐 전쟁이 얼마나 오래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땐 전쟁이 끝나기 전에 이제 전쟁을 하면서 계속 고쳐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재건 이슈, 그다음에 네옴시티 이슈 계속 겹쳐서 뉴스가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일단 뭐 가장 강력한 건 건설 기계 섹터겠습니다. 또한 전력 기기 같은 인프라 투자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고요. 나중에 뭐 철도라든지 이런 부분도 힘을 좀 보여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 철강 재료들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오늘 뭐 포스코 홀딩스는 그런 뉘앙스로 조금 더 추가적인 반등이 나왔고, 현대 건설 기계, 뭐 그다음에 현대 일렉트릭, 그다음에 뭐 LS 일렉트릭 같은 이런 쪽들 계속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두산마켓도 반등하면서 기계 섹터주들도 같이 연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재건 이슈가 실제로 이제 계약되고 시작되는 이런 상황으로 본다라면은 실제 좀 실적으로 연결되는 부분들을 조금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역시 또 뉴스에 강하게 반응하는 시장이다라는 점을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많이 반등을 했지만 뭐 네옴시티 관련해서도 그렇고 재건 관련해서도 그렇고 일단은 호재성이 두 개가 좀 중첩된 섹터주들이 재건 섹터들입니다. 뭐 일단 시장에서 다른 섹터들이 안 움직이고 이쪽으로
확 몰리는 현상이 나타난다면 좀 추가 상승이 가능한데요. 또 수급이 분산된다라는 점도 염두에 두시면서 예전처럼 어느 한쪽이 원사이드하게 대장으로 갈 수 있는 시장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순환매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정받는 반도체 뭐 이런 부분들도 뭐 하루 이틀 더 이어질지 아니면 오늘 오후에 바로 반등할지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분명히 가격 메리트가 있고 앞으로 업황 개선의 여지가 있는 종목들은 계속 순환매 대응하시면서 이번 주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이었습니다.